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설 명절쯤이면 기온이 크게 올라서 장미 전정을 했다가 명절이 지나자마자 급락하면서 크게 낭패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봄이 되어서도 꽃샘추위 때문에 냉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금은 함부로 전정 작업을 하지도 권장도 안 하는데요. 올해는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명절이 지나서도 기온이 떨어지기는커녕 크게 오른다는 예보가 있고, 보통 비가 내린 뒤에 기온이 급락하는데 다음 주까지 두 차례의 비 소식이 있는데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봄꽃 개화일이 예년에 비해 빠를 것이라고 해요. 어제는 새 땅에 가서 정리 작업을 했는데 단 한순간도 해가 가려지지 않는 공간이라서 그런지 이미 땅이 완전히 녹아서 흙이 질퍽하더라고요. 정원은 아직 추워서 땅이 꽝꽝 얼어있는 듯이 보여서 몰랐는데 여기도 벌써 파랗게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단단하게 얼어서 굳어있던 비료도 완전히 녹아서 말랑말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어제부터 정원 정리를 시작했어요. 먼저 시든 초화를 정리하고 씨앗은 놀이터에 털고 과실수 전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실수 전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오늘 전정에 사용할 가위는 전동 가위인데 나리온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가위 날 크기가 다른 25mm와 35mm 두 가지 제품을 받았습니다. 박스를 열면 기본 구성품은 거의 동일해요. 설명서, 전지가위, 가위집, 장갑, 보안경, 여분날,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다만 35mm의 구성품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기는 해요. 25mm 가위는 배터리 2개, 35mm는 1개가 들어있는데 2시간 충전으로 최대 3000회 절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충전 방식은 원형 단자를 꽂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제품들은 크고 무거운 충전 단자가 따로 있는 것이 많은데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두 제품을 단순 크기로 비교하면 눈에 띄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게를 재어보니 차이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장착하고 무게를 쟀는데 25mm는 926g, 35mm는 1113g이었어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가위는 40mm로 크기도 훨씬 큰데 무게가 1282g인데요. 이게 고작 100에서 200g 가지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 싶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100g만으로도 무게 차이가 크게 느껴져요. 손잡이 크기도 차이가 있는데 25mm 가위는 여자 M 사이즈 정도 크기인 제 손에 딱 잡히고 레버가 손에 잘 들어와서 작동이 편한 반면에 35mm 가위는 손에 쉽게 잡히지 않고 레버도 반만 잡혔어요. 그래서 편의성만으로만 따지면 25mm를 추천하고 싶은데 가위가 편의성이 전부는 아니죠. 본질적으로 절삭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25mm는 가위가 열렸을 때의 최대 범위가 25mm이기 때문에
지름이 약 2cm 정도의 두께의 가지를 자르기에 적당하고 35mm는 약 3cm 정도 두께의 가지를 자르기에 적당합니다. 그래서 가볍고 손에 잘 잡히는 것이 중요한 분들은 25mm를 추천하고, 손이 크거나 무게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정도 굵은 가지를 자르기를 원하는 분들은 35mm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려요. 제 경우라면 이미 무겁고 큰 40mm 제품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25mm를 선택할 것 같아요. 다시 과실수 전정으로 돌아올게요. 대부분의 과실수는 어릴 때에도 꽃을 피울 수는 있지만 열매가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는 최소 식재 후 3년 정도는 키워야 해요. 물론 수종에 따라 관리 방법과 전정의 방법이 다르지만 대부분 1년 이상 묵은 가지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2년 이상 묵은 가지에서 더 많은 꽃을 피웁니다. 정원에서 많이 키우는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앵두, 매실 등은 모두 장미과에 속하는 나무들인데 1년차 가지는 겨울을 지난 후에 줄기 중간과 끝에 드문드문 꽃이 피고 2년 이상 가지는 원줄기 주위로 3cm 이하의 짧은 가지가 성장해 매우 많은 꽃과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과실수 전정은 이 장미과에 해당하는 과실수 전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기본만 알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우선 꽃을 많이 보기 위해 키우는지 열매를 먹기 위해 키우는지를 결정하세요. 저는 당연히 열매는 선물 같은 덤의 개념이고 정원에서 꽃을 피우기 위한 용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1에서 3년 차까지는 꽃과 열매는 포기하고 성장과 수영을 만드는 데 집중해 주세요. 그래야 나무가 빨리 노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1m 이상 성장할 때까지는 지지대를 세워 나무가 일자로 곧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장미와는 다르게 나무는 그렇게 빠르게 폭풍 성장하지는 않아요. 이 친구와 세월을 함께 보낸다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기다려주세요. 본격적으로 전정이 필요한 3년 차부터는 나무가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힙니다. 여기에서 꽃을 선택할지 열매를 선택할지에 따라 전정의 방법이 달라져요. 저와 같이 열매보다 꽃을 좋아한다면 관상용이라는 의미죠. 전정은 9월 초와 2월에 두 차례 진행하는데 나무가 전체적으로 솜사탕 모양이 되도록 만들고 너무 우거진 안쪽의 가지를 솎아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풍성한 느낌이 들도록 전정합니다. 이렇게 전정하면 봄에 꽃이 필 때에 2년 이상 가지에선 꽃이 풍성하게 피고 1년 이상 가지에선 드문드문 꽃이 필 거예요. 비료 시비는 서리가 내리고 잎이 모두 떨어진 후에 한 차례, 겨울이 지나고 땅이 녹은 뒤에 한 차례, 총 2번 시비를 하고요. 꽃을 많이 보기 위해 줄기를 많이 남겨놓았기 때문에 통풍이 다소 불량해서 병해충이 쉽게 발생하므로 장미만큼이나 주기적으로 방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열매를 위한 과실수 전정이에요. 열매를 많이 달리기 위해서는 우선 키와 줄기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높이가 2m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일을 따기 어렵고, 줄기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분산되는 바람에 꽃과 열매의 수, 품질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2년차까지는 원줄기는 1m 정도를 키운 뒤에 곁가지를 2에서 3m 정도 높이까지 키웠다가 3년차부터는 곁가지는 3, 4개 정도로 줄이고 눕혀줍니다. 줄로 묶어서 고정해도 좋고 무거운 것을 매달아도 좋아요. 단 너무 당겨서 가지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당겨줍니다. 열매를 맺은 가지는 빠르게 노화되기 때문에 한 나무에 너무 많은 열매를 달지 않도록 수정 후에 솎아주고 2, 3년에 한 번씩 줄기를 갱신하는 것이 좋아요. 줄기를 잡은 후에 과도하게 긴 줄기는 원하는 만큼 길이를 전정하고 너무 바닥으로 향한 가지와 서로 겹쳐 부딪히는 가지, 손에 닿지 않을 정도로 높은 위치의 가지는 제거해주세요. 방제는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토양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꽃을 위해서는 인산과 칼륨이 중요하지만 열매가 맛있기 위해서는 아미노산, 칼슘 등과 같은 미량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토양이 너무 습하거나 기름지면 꽃이 덜 피고 열매가 무르기 때문에 수분과 시비를 세심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은 장미과에 해당하는 과실수 전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협찬받은 가위가 생각보다 편해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두 제품 모두 15만원 이하의 가격대여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 좋네요. 평소 나리온 제품에 관심이 있었거나 가성비 좋은 전동 가위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해보세요.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